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익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SUV답게 조금 과감한 표현들 잘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의 프로젝션인데 T자 형태의 아주 독특한 DRL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한번 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센터 터널 측면 그리고 조수석 수납함 상단에 들어옵니다. DRL만 켜더라도 굉장히 밝죠. 네, 요게 LED 헤드램프를 점등을 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직진성이나 강원의 폭은 비슷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입니다. 훨씬 더 또렷하게 앞에 사물을 보여주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의 상향등과 하향등의 변화의 폭도 크지만 이 각도만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고 실제 눈에 보이는 폭도 더 넓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향으로 전환했을 때 좀 넓어지는 느낌이 있죠. 외부에서 보면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금 특이하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광원의 폭과 직진성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조금 더 밝고 넓게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 야간에 점등된 모습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방향지시등이 헤드램프 위쪽에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에는 방향지시등이 분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LED 타입으로 양쪽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분리형이죠.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바디 컬러랑 다르게 은색 그리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SUV의 어떤 터프한 느낌들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2151cc, 최고 출력은 202마력, 토크는 45입니다.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페이스리프트 모델답지 않게 플랫폼이 바뀌었는데요. 디자인은 앞뒤가 조금 변화가 있고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전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요 전면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더 균형미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플랫폼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휠베이스의 변화는 없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이전 모델부터 워낙 산타페가 프로포션이 좋은 편에 속했고요.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지나칠 정도는 아닙니다. 균형감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고요. 휠 아치 부분도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그리고 소재도 좀 다른 형태의 우레탄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가운데 오각형을 기준으로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남성적인 이미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휠 타이어는 참고로 20인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입니다. 로커 패널은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약간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바디의 그 근육질 라인들을 잘 도드라지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롬으로 살짝 덧대주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바로 옆에 요소수 에드블루 주입구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 변경 덕분일까요? 후측면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치아 뿌리 모양으로 측면하고 하단부 쪽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저런 느낌들이 전체적인 바디 라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후면부 바디 라인은 워낙에 산타페가 잘 해주고 있고 또 정돈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 여전히 유효합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은 잘 보시면 위쪽에는 브레이크 등만 적용을 해주고 아래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 점등이 됐을 때는 LED가 노란색으로 발광이 되고요. 꺼져 있을 때는 붉은색으로 일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디퓨저는 조금 밋밋한 느낌도 있고 디젤 모델이라도 그리고 2.2 정도라고 하면 듀얼 더블 타입 정도는 나와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수석 뒤쪽으로 이렇게 싱글 머플러만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은 못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셋업은 빠르게로 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부드럽고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트렁크 공간은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7인승 모델인데 3열 시트는 접어놓은 상태고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인상적이죠. 측면에 보시면 3열 공간을 위해서 에어벤트 조절하실 수도 있고 USB 충전 단자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트 폴딩을 할 수 있게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좌우 측면으로 보시면 3열에 앉은 승객도 이렇게 소지품 같은 거, 컵홀더 같은 거 마련을 해놔서 조금 더 쾌적한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잘 보시면 바닥 부분도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커버링도 도톰하고 안쪽에는 펑크 수리키 갖춰놨고 여기에 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저처럼 뭐 타월이라든가 자동차 세차용품들 간략하게 보관을 하시면 뒤에 공간을 굉장히 깔끔하고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LED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실내등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시트를 한번 접어볼까요? 여기서 버튼만 살짝 누르게 되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완전히 평평해서 이 차박 같은 거 할 때 플랫한 공간은 아니지만은 저 정도라고 하면 글쎄요, 각도도 괜찮지 않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의 각도입니다. 완전히 평평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조금만 이 보강재 같은 거 사용하시면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열은 손으로 잡아당겨야 되고요. 여기에 로프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살짝 펴집니다. 좌우측 같은 방법이고요.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살짝 올려줘야 되고 3열까지 사용을 할 때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그냥 가벼운 가방 정도나 마트에서 물건 조금 샀을 때 실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테일게이트를 닫을 때는 여기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드럽고 속도 적절하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소나타와 같은 제품을 쉐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주차 보조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도 핸들에는 뒤쪽은 스마트키 버튼이 없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음각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도어를 열었을 때 느낌은 블랙 원톤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면서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밝은색 톤의 그레이나 베이지가 훨씬 좋겠죠. 도어 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시승 차량은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덧대져 있지만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스티치 같은 것들도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레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에 이렇게 독특한 패턴 같은 것들은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랩포켓은 현대자동차가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쪽에 공간을 더 좀 많이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좁아요.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조명은 없습니다. 시트는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기본으로 안장 길이 조절까지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것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편안했고요. 타공이 되어 있어서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됩니다. 위쪽에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점은 차 급을 조금 더 높여주는 약간 고급진 느낌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기나 쿠션감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좀 스포티한 맛이 살아나고요. 풋레스트는 폭은 괜찮은데 길이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레버를 2번 잡아당기면 본닛을 열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운전석 좌측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데도 보시면 이 스티치 같은 것도 있고 가죽으로 살짝 감싸져 있는데 차량의 급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송풍구 주변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조사각이 0단부터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바뀌면서 버튼 타입의 변속기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측면에 보시면 센터 터널이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보관하실 수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 포트 마련을 해줬네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이 주변도 보니까 가죽으로 감싸져 있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세리머니 나쁘지 않고
클러스터가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졌습니다. 기존부터 뭐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워낙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픽 변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이제 컴포트고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약간 버벅거린다고 표현을 드릴 정도로 좀 애매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져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 그대로고요. 여기에 가죽 같은 거, 주변 가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에어백도 가죽으로 좀 마무리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향 보조도 가능하고요. 8단 자동 미션은 패드 시프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외로 빠릿빠릿했어요. 10.25인치 AV에는 딱 크기가 좋습니다. 뭐 산타페 정도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12.3인치가 딱 여기 들어와져 있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못내 아쉽고요. 반응 속도 나쁘지 않고 메뉴 구성 깔끔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요 주변부도 다 크러쉬 패드를 이렇게 나눠줘서 상단은 그냥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요 중간 부분이 가죽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차급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삼각형 타입이고 조작감 나쁘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패널인데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팰리세이드의 그것을 연상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 각도라든가 손의 위치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분명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인포테인먼트는 푸시타입 버튼하고 이 다이얼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는 이 구성은 좋은데 여기에 온도나 포지션 같은 거는 좀 조그맣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바로 이 메인 패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저는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뒤쪽에 버튼 타입 기어 변속 현대차에서 많이 익숙하죠. 이제는 제법 좀 편안하고 많이 손에 익은 듯한 느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H트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하고 터레인 컨트롤, 스로우 모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여기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운전석 좌측에 정리가 되어 있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모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한쪽은 이렇게 오픈 타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충전이 되는 형태. 잡소리 같은 것도 안 나고 의외로 또 이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센터 터널 자체가 널쩍하면서 조금 높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암레스트도 매끈하게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형식인데 여기서 버튼 누르면 이 가운데로 쫙 벌어지는 형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안쪽에 공간은 역시 현대자동차 잘 해주고 있죠. 조명이 없네요. 네, 이거 조명 하나 조그만 거 LED 같은 거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위쪽에 사무라 같은 거는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끝에 마무리 보시면 요즘에 진짜 신경 많이 쓰는 게 보입니다. 조수석 수납판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전 모델은 여기 약간 오돌도돌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더 깊고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기 있군요. 조수석 수납판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크기라든가 높이 모두 좋습니다. 안쪽 마감은 카펫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살짝 아쉽네요. 2열입니다. 측면에 수동으로 선쉐이드가 있는데 아이 키우는 집에서 정말 좋죠. 그리고 장거리 여행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벨포켓은 다시 봐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만 넓게 해주시지. 뒤쪽도 역시 알루미늄으로 산타페 플레이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의자가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고급감 좀 높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 평평하게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타페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분에 발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에도 암레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펼쳐봤을 때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승하차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높이고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도 승하차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무릎 공간은 뭐 주먹 3개 정도 여유있게 들어가고 발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네요. 에어벤트는 B필러 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B필러에 넣고 가운데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 USB 충전 포트 2개 그리고 220V 인버터 아주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뒤쪽에서 은근히 또 무슨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가지 디바이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워크인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 릴렉스 컴포트 시트는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썬루프,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워낙에 이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고 아 내가 진짜 SUV를 타는구나 라는 느낌 흠뻑 들게 해주네요. 조명은 LED로 잘 갖춰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이 디자인이 참 깔끔합니다. 양쪽에 대칭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의 센터 터널이 조금 하이테크한 이미지까지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열로 진입할 때는 조수석 뒤쪽에 보시면 의자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시면 폴딩이 되면서 슬라이딩까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팰리세이드를 타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발 공간도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슬라이딩을 제일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긴 하고요. 안장이라든가 등받이는 잘 갖춰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무릎 공간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측면에 이런 공간들, 뭐 컵홀더라든가 수납 공간들을 잘 마련을 해주고 있고 의외로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좀 답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타페 2.2 디젤 7인승 AWD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비부터 살펴보면은요, 공인 연비는 12.8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도심에서는 11km대,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승 동안의 평균 연비는 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약 10.3에서 11.1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처럼 교외 구간에서 한 60에서 80 정도로 달리게 됐을 때에는 연비가 약 15에서 16 정도 나왔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에는 16.5에서 17.5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비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20인치 휠 타이어에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 공조장치 변환 모드, 내기순환, 외기순환을 자동으로 전환해준다고 지금 체크가 됐는데요. 이런 소소한 편의 장비들도 차량의 어떤 고급감이라든가 소비자의 편리함 그리고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는 분명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앉았을 때랑 뒤에 앉았을 때 승차감 차이는 없고요. 어떤 잔진동 같은 부분도 앞뒤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뒤쪽이 살짝 높은 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뒤쪽에서 앞에 시야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슬라이딩 지원해주고 또 등받이 각도도 충분하게 조절이 되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조금 편한 감이 있고요. 화면에 그냥 검게만 보이는데 이런 그 내장 재질도 와 정말 이게 산타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큼직하게 수동으로 선쉐이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정말 좋죠.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통풍 시트 나온 김에 산타페 DM 때는 통풍 시트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TM으로 오면서 약간 약해졌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제가 장마철에 시승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과거의 DM처럼 막 등이 시리고 엉덩이가 시릴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울 때 장거리를 타봐야 확실하게 그 성능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 공간하고 발 공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해봐도 장거리를 뒤쪽에서 운행을 해봐도 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팰리세이드처럼
앞좌석 등받이 뒤쪽으로 여기에도 좀 USB 충전 포트가 마련이 돼 있었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USB 충전 포트 2개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220V 인버터가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바로 또 여기서 이렇게 꽂으면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크기는 작은데 기능상의 뭐 아쉬운 점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뒷좌석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프레스티지 모델이라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뭐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못 받고요. 3열은 성인이 앉기는 분명히 불편합니다. 근데 3열까지도 어떤 공명음이라든가 뭐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 특유의 불편한 느낌들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가장 기대도 되고 또 궁금했었는데요. 참고로 2.2 디젤 엔진에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 3,500km 정도 주행을 한 시승 차량인데 제가 도심에서도 그렇고요,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하더라도 아니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그렇고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의 특유의 울컥임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도심에서의 셋업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듀얼 클러치 미션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울컥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잘 제어를 해주고 아마 일반인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타고 다니시면 크게 거슬리거나 이 듀얼 클러치 미션 예전에 투싼이라든가 뭐 이런 차량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은 현재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모드 간의 편차도 재미있게 구성을 해주고 있고 요 이전 모델들, 이전 세대 현대자동차의 모델들에서는 약간의 렉이 있었습니다. 버벅거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글쎄요, 살짝 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렉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운전자의 만족도를 조금 더 배가시켜주지 않나 싶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는 제법 편차가 있는 편이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엔진 회전 질감인데요.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EVGT 2.2 디젤 엔진, 이 엔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젤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엔진의 세팅 자체가 저속에서 조금 거친 느낌, 그리고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좀 달라졌구나, 이제 좀 부드럽구나 하는 느낌들을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이 마일드하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디젤 엔진 특성상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은 웬만한 4기통 뭐 2리터대 가솔린 엔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숙하면서도 그 특유의 두둑한 토크감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202마력의 토크 45 정도면 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거기다가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면서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1세대 산타페 CRDI AWD 모델을 보유를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충분한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도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기도 좋아졌고 어떤 옵션, 안전에 관련된 장비뿐만 아니고 편의 장비는 뭐 워낙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없고요. 게다가 캘리그래피 모델이 아닙니다. 시승 차량 제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캘리그래피를 시승을 했었는데 이 차량은 일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디젤 차량을 제가 조금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소음 진동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6기통 3리터의 디젤 엔진이 아니면은 썩 그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4기통 2.1리터 엔진으로 이 정도의 소음 진동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지금 타이밍상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많이 좀 트렌드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젤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썩 좋은 타이밍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차량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품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또 바라보고 있고요. 배기음은 조금 밋밋한 편이라서, 물론 뭐 이런 패밀리 SUV에서 배기음을 논한다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본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가져가 봤으면은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전륜구동 SUV이기 때문에, 물론 이 차는 4륜구동 AWD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전륜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티어는 약간 언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언더는 아니고요. H트랙 AWD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2륜을 사야 되냐, 4륜구동 막 옵션 1,200만원씩 더 추가해가지고 효과가 있냐, 막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라면 무조건 4륜구동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약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물론 가격도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리고 4륜구동을 같은 조건에서 이 위급시 회피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4륜을 주저없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고가 나고 안 나고, 내가 저 위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4륜구동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 뭐 빗길에서 좋대더라, 눈길에서 좋대더라, 이래서 4륜구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조건, 같은 조건의 위급 상황에서 2륜구동은 피하지 못하는 거를 4륜구동은 트랙션을 가지고 피할 수 있다는 점이 4륜구동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글쎄요, 뭐 그런 위급 상황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운전하는 동안에 그런 상황에 노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만에 하나라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더라도 나름 또 그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미션이 열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HDA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가감속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요 중간에 차선을 딱 끊고서는 확 끼어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의 어떤 대처하는 느낌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해졌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그렇게 보타가 많은 편은 아니었고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노면 뭐 타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3천만원대에서 4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패밀리 중형 SUV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링은 이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린더 양쪽을 놓고 우측 좌측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어떤 주변의 빛 정도면 또렷하게 나타나지만 야간에는 급격하게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주차에 관련된 이 카메라는 해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조금 어둡더라도 급격하게 화면의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차에 관련된 카메라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 후측방 모니터링 카메라는 조금만 어두워지면은 급격하게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HUD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또 폰트라든가 해상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각도상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HUD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제법 좀 재미있는 반응들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듀얼 클러치 미션이 이런 부분은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터보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정도라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셋업이 나쁘지 않아요. 시속 100km는 약 1550에서 16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연비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터널 안을 들어갈 때 이중접하 차음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명음 같은 것들, 그리고 A필러 쪽에서의 어떤 풍절음도 기준속도 한 100에서 120 정도까지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점도 분명히 산타페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브레이크가 참 불안하고 불편했었는데, 그런 점들도 빠르게 현대자동차가 좋아지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옵션으로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담력이 좋은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변화도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더 과격하게 몰아붙이시거나 약간 좀 달리는 성향을 갖고 계신 오너들은 애프터마켓에서 브레이크 튜닝도 뭐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어지간한 운전에서는 저는 부족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운전 시야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탁 트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콕핏에 이런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또 이 A필러 쪽에 끝까지 이 쪽창 같은 게 있거든요. 작은 창이 있어서 시원하게 앞에뿐만 아니고 측면까지도 시원한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방의 어떤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현대자동차가 SUV의 이런 조합, 전륜 베이스 SUV에서 이런 그 서스펜션의 조합은 노하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20인치 휠 타이어로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세련된 느낌도 들고 적절하게 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막 이렇게 물컹물컹하는 것도 아닌데 부드러움은 간직을 하고 있고요. 또 20인치의 휠 타이어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저는 충분한 어떤 셰시 강성도 갖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뒤 서스펜션의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주고 AWD와의 조합을 통해서 와인딩 로드에서의 안정감도 수준 이상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커렐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었을 때는 중음, 고음, 저음이 일반 오디오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중음대하고 저음대 이 탄탄하게 밀어주는 맛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라이브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제가 콘서트 모드로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 글쎄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고음에서 좀 찰랑찰랑하는 느낌은 살짝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들리는 대로 뭐 요 정도 전달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차 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조향보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매끈합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도 가운데로 딱 모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하고 안정감도 느껴지는데, 너무 짧아요. 조금만 이렇게 지금처럼 바로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가 뜨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 기계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법제도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관련된 법 같은 것들이 좀 개정이 돼서 이런 좀 편리한 기능들, 충분히 기술력은 된다라고 보거든요.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한 3분, 5분 정도만이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좀 풀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조금 달려준 게 지금 터널 입구 쪽에서부터 60km로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희한하게 요번에는 터널 입구에서 나올 때까지는 뭐 한 75에서 80 정도까지도 올라갔다가 이 과속 단속 장비 바로 앞에까지 오니까 또 아주 센스 있게 스마트하게 속도를 줄여주네요. 예전에는 너무 미리 속도를 줄여서 조금 답답했는데 그런 점이 조금 개선이 된 걸까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너링을 해보면 정말 산타페 국산 차량들이 빠른 시간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전 세대에서 플랫폼이 바뀌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계속 살펴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체감되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무게중심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느낌은 저는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시 강성까지는 이 직전 모델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차이가 대단하게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코너링 같은 거를 조금 과격하게 돌아보니까 무게중심이 조금 더 이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밑쪽으로 조금 더 깔려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정체가 아주 심할 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면 두 자릿수 유지가 안 됩니다. 9km 초반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평균을 낸다고 하면은 두 자릿수 한 10km 초반에서 11km 초반까지는 나오는데 정체가 심할 때는 9km대까지 떨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은 다시 좀 느껴보더라도 확실히 세팅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울컥거리거나 막 답답한 부분들이 요 직전에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다른 모델들에서는 좀 거슬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느껴지고 있지는 않고요. 잘 해주고 있는 부분 같아요. 차량의 크기는 딱 크지도 적지도 않고 국내 어떤 도로 여건에 가장 잘 맞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팰리세이드는 제가 운전하더라도 크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기에서 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운전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이 없고 또 어떤 거주 공간에 있어서의 확보도 잘 돼 있고 주차 같은 것들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뒷 마무리가 참 깔끔한데요. 예, 지금처럼 뒤쪽이 많이 출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탕탕 튀는 듯한 느낌도 아니고 뒷 마무리가 깔끔한 편입니다. 휠베이스도 적절하게 갖춰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기본기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서스펜션에 있어서의 안정감 그리고 편안한 그런 느낌들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타페라고 하는 차의 이미지가 그냥 국내에서 많이 눈에 보이는 중형 SUV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 부분이 올라간 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주죠. 어쨌거나 가격이 오른 만큼 그 퀄리티, 기본적인 어떤 장비라든가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과속방지턱 같은 거 세게 이렇게 넘어보더라도 안정감 있는 어떤 자세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또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본격적인 판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출시가 돼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소렌토에 이어서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겠죠. 그 1.6 가솔린 엔진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파워트레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족함도 없었고 또 연비라고 하는 측면 또 소음 진동에서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이브리드 모델이 빨리 좀 출시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